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전을 참 좋아합니다. 명절에도 많이 먹지만 비가 오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거나 또 기분이 나쁘거나 전을 먹게 되더라고요. 전을 부칠 때 아무래도 식용유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어떨 때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혹시 식용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기름 아닌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기름을 식용유라고 합니다. 주로 콩이라든지 옥수수, 해바라기씨, 유채꽃, 깨, 올리브, 야자, 아보카도 등 식물에서 짜낸 기름과 소기름이라든지 돼지기름, 닭기름, 오리기름, 생선기름까지 모두 합쳐서 식용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아주까리, 면실류, 미각류, 호두유 등등도 있고요. 요즘 핫한 트러플 오일도 있습니다. 일명 서양 송로버섯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이 특별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서양 송로버섯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버섯을 아주 얇게 대패로 밀어서 고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음식에 첨가해서 먹는데요. 그 맛과 향이요, 아주 특별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혹시 정제유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식용유는요, 정제유입니다. 정제유라고 하는 것은 식용유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필요 없는 성분은 빼고 필요한 성분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 식용유를 정제유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제어유인데요. 노란 캡슐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제품 뒷면을 보시면요, 주 원료가 정제어유라고 써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생선 기름을 여러 번 걸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 가지 식용유의 특징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용유 하면은요, 대두유, 즉 콩기름이 있습니다. 콩기름은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했던 해표 식용유나 백설표 식용유가 모두 대두유였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편이어서 약 210도에서 240도 정도 됩니다. 발연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이 붙는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식용유에는 불을 탁 이렇게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식용유에는요, 불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에서는요,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가 되어야만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연점에 가까울수록 기름은 산패가 되며 그로 인해서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건강에 있어서 발연점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산패인데요. 산패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산소와 결합된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독소를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유전자를 공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산패는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요, 공기에 노출되는 면적과도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입구가 좁은 용기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다른 산패의 원인으로는 자외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산패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급속도로 산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투명한 용기보다는요,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요, 식용유가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투명한 병이지만 자외선이 차단되는 물질이 코팅이 되어져 있어서 투명해도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을 만나게 되어도 산패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요, 발연점이 높은 편이고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산패에도 강한 식용유이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식용유입니다. 유기용매를 통해서 기름을 얻고요, 정제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정제유에 속합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두유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두가 대부분, 아니 거의 99.9%가 유전자 조작물인 GMO 콩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GMO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등등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은 거의 모두 GMO 식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자류라든지 빵류에 사용되어지는 옥수수나 감자 등등도요, 모두 GMO 식품을 가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의식하고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GMO와 연관이 깊은 식용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유채꽃씨를 가공한 것인데요. 이 유채꽃씨 안에는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쓴맛이 나는 독성 물질과 에루크사닌이 들어있어서 식용유보다는 윤활유로 많이 사용했던 기름인데요. 캐나다에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유채꽃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기름을 가공하고 정제한 기름을 카놀라유라고 하는데요. GMO 기술을 개발한 나라가 카나다이기 때문에 카나다의 칼을 따서 카놀라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놀라유의 특징은요, 비타민 E가 풍부하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긴 편이고요. 발연점도 높아서 약 240도에서 25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놀라유가 건강에는 가장 안 좋은 식용유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카놀라유도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오메가3,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노화를 억제하고 당의 흡수를 늦추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험 결과를 가지고 안 좋은 점만을 부각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험 시간이 6시간 동안 고온에 노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집에 와서 기름 요리를 하는데 고온에서 6시간 연속적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보통은 20-30분에서 길어야 1시간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서 나온 결과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음은 옥수수유도 발연점이 높아서 약 270에서 280도씨이지만 옥수수유도 GMO로 가공 정제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번쯤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는 해바라기 씨유입니다. 발연점은 대략 250도 정도 되고요. GMO로 가공 정제된 특징이 옥수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포도 씨유입니다. 발연점은 해바라기 씨와 비슷한 약 250도 정도이고요. 포도 씨유도 가공 정제된 식용유입니다. 다음은 압착유인데요. 압착유는 말 그대로 재료를 가열하고 압착기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기름을 짜낸 기름으로 기름 외에 다른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는 종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압착 추출 과정에서 바로 얻어진 올리브유이고요. 발연점은 약 170에서 180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주로 무침이나 드레싱 용도로 사용되고요. 올리브유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요, 채소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으로 바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드시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맛이 약간 매운맛, 아린 맛, 때로는 쓴맛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요. 처음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올리브유로는요, 퓨어 올리브유인데요. 이것은 엑스트라 버진을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여러 가지 성분을 줄여서 발연점이 약 220에서 230도로 높아졌기 때문에요. 구이라든지 볶음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압착유로는요, 아보카도유는요, 압착유인데도 불구하고요, 발연점이 높아서 약 270도 정도가 됩니다. 튀김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도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와 아주 친숙한 참기름은 발연점이 많이 낮아서 약 160도 정도이고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보관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주로 무침이나 볶음 정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들기름인데요. 발연점은 참기름과 비슷한데 산패는 훨씬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까다로운 기름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 대한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별로 사용하는 식용유의 기준점은 바로 발연점인데요. 발연점의 기준은 170도 이하면 무침이나 볶음까지는 가능하고요. 200도 이하면은 볶음이나 지짐, 무침이나 구이가 가능하고요. 적어도 200도 이상인 경우에는 튀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무침용으로만 사용하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장시간 가열하지 않는다면요, 볶음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닭갈비 같은 거 드시고 볶음밥 드실 때 들기름으로 볶아서 드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일부 나물은 들기름으로 볶는 경우도 있고요. 미역국이나 죽을 끓일 때도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먼저 볶은 다음에 조리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드셔도 전혀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의미이죠. 다만 장시간 사용하시는 것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식용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어떤 기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